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16번부터 20번까지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내신 디펜스 수학원. 자, 16번입니다. 16번은요, 자, 읽어보면요, 자연수 n에 대해서 n-5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n 곱하기 n-5의 네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는 gn이라고 하자. 자, 이렇게 나왔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fn이 gn보다는 크거나 같아지는, 자, 만족하는 모든 n값의 합을 구하여라, 이게 문제인데, 자, 이 문제는 거듭제곱 제일 처음에 나오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초반부의 문제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 요거 표를 꼭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a의 n제곱근, 자, 그 다음에 중에서 실수인 것. 자, 이렇게 나오면, 표를 하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생긴 표냐면, 자, n이요. 홀수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n 값이 짝수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는요, 0보다 크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0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다가 있죠. 자, 이렇게 생긴 표입니다. 이렇게 생긴 표를 기억해야 되고요. A값은 부호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N값은 홀수냐 짝수냐를 보는 거예요. 자, 그때요. 만약에 N이 홀수예요. 그러면 A의 N제곱근 중에서, 그러니까 홀수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항상 개수가 한 개씩입니다. 한 개씩이고요. 그 다음에 N이 짝수인 경우에는 2개, 그 다음에 1개, 그 다음에 0개 없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답에 해당하는 것들은 n제곱근 a라고 했고요. 얘는 0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n제곱근 a인데 이 a 자체가 음수입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었어요. 이런 거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자, 요 맨 마지막 칸이에요. 요 마지막 칸 내용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세제곱근 마이너스 7이 있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가고 세제곱근 7이라고 써도 됩니다. 자, 이렇게 빼낼 수 있었다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짝수인 거. 짝수인 거는 두 개인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n제곱근 a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여기 n이 빠졌네요. 그 다음에 여긴 0이고요. 없으니까 그런 숫자가 없겠죠. 0개니까. 자, 이 표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문제를 읽어보면 자연수 n에 대해서 n 곱하기 n-5의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게 a값이에요. 요게 a값이고 요건 부호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세제곱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3이라는 숫자가 홀수죠.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홀수입니다. n값이 얼마이든 간에 홀수이기 때문에 양수이든 0이든 음수이든 간에 다 한 개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알 수 있죠. fn은 무조건 1이에요. 자,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번엔 n 곱하기 n-5 똑같은 숫자에 대해서 네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는 gn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짝수가 되고요. 그러니까 얘는 2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0개일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값에 정확하게는 n 곱하기 n-5의 부호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달라고 했냐면 그 g에는 2나 1나 0이 나올 수 있는데 fn이 크거나 같다, gn보다 이렇게 써있죠. 그럼 이게 fn1이기 때문에 gn에 해당하는 값은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 얘기고요. 다시 쓰면 gn은 0이거나 아니면 1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 값이 나와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는, 자, 이제 결론이 되겠네요. n 곱하기 n-5에 해당하는, 자, a에 해당하는 값이 0이거나 아니면 1개가 나오는 게 0이죠. 자, 그 다음에 0보다 작아서 0개가 나와라. 그러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달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거 간단한 2차 부등식을 풀어주면 0보다 크거나 같고 n은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렇게 되면요, 이제 요 안에 있는 n값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0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죠.
자, 그러면 얘는 수열에서 시그마의 공식 생각해 보시면 2분의 5 곱하기 6이다. 자, 그래서 답이 15다. 이렇게 나와 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일단 문제는 해결을 했고요. 자, 문제는 해결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첫 번째 문제에서도 아마 요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자, 요거 예, 수원 배우자마자 나오는 요 내용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항상 요 표를 기준으로 좀 암기를 해두면 예, 문제 풀 때 그리고 표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 의외로 되게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표를 꼭 잘 기억을 해둡시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17번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17번. 자, 읽어보죠. 자, 17번 문제는 정의역이 자,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값이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생긴 함수인데요. fx가 로그 3의 6-x고요. 자,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1의 x-3이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이거에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요.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를 더했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처리하죠?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를 더해서 내가 뭔가 그래프를 그리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예, 없죠. 잘 배운 적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좀 따로따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로그 3의 6-x다. 자, 얘 대충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로그 3에 이렇게 써져 있는 거거든요. 자, 이 부분만 먼저 처리를 해볼게요. 자, 이 부분만. 자, 그러면 지금 써 있는 게 로그 3의 6-x인데요. 얘를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로그 3이고 마이너스고 x-6이다.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그러면 얘는 이런 생각이 드네. 로그 3의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이렇게 쓸게요. 그냥 6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예. 그러면 로그 3의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로그 3의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로그 3x 그래프를 먼저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얘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었으니까 y축 대칭 이동하라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얘를 6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결국 그려진 요 로그 부분만 그렸지만 요 그려진 함수는 감소함수다라는 거예요. 얘가 감소함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로그 함수는 일반적인 형태라면 증가 아니면 감소 두 개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이제 지수함수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요 부분 볼까요? 지수함수, 요 부분. 자,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라고 써있냐면 2분의 1에 x-3이다.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y는 2분의 1의 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얘를 갖다가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이동한 거예요. 예, 이렇게 쓸게요 그냥. 자, 그럼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을 했는데 평행 이동한 거는 뭐 오른쪽으로 3만큼 갔으니까 뭐 간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 2분의 1의 x 라는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x축이 있고 y축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얘도 감소함수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fx라는 그래프는 로그랑 지수랑 합쳤는데 얘네 둘 다 감소함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x값이 가장 작은 x가 마이너스 3일 때요. 뭐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이제 f-3이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될 거냐면 로그 3의 9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1의 마이너스 6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얘가 2고요. 그 다음에 2의 6제곱이 되니까 2 더하기 64인가요? 자, 이렇게 나와서 66이라고 나오는데 요 값이 최대값입니다. x가 가장 작을 때 가장 클 거니까. 자, 이번에는요. x가 5일 때예요. 자, x가 5일 때가 정의역에서 가장 큰 값이죠. 이때가 함수값은 가장 작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F5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로그 자 이제 3에 6-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1에 5 마이너스 3제곱이다 이렇게 나올 거니까요. 로그 3의 1이에요. 로그 3의 1이니까 0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분의 1의 제곱이기 때문에 자 0 더하기 4분의 1이 되네요. 자 그래서 얘가 최소값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곱해달라고 했으니까 답이야. 네 66 곱하기 4분의 1이죠. 예 그래서 2분의 33이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답은 만약에 이 문제를 푸는데 이제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고 했고 뭐 로그 함수 지수함수 나왔으니까 그냥 뭐 마이너스 3하고 5하고 대입해보면 큰 놈이 최대값이고 작은 값이 최소값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해서 뭐 답이 맞았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 그 전에 예, 왜 최대가 되고 왜 최소가 되는지 언제 최대가 되고 언제 최소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명확하게 잘 알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7번은 1번이다. 예, 이렇게 나와 줄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18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18번 읽어보죠. 자, 그림과 같이 원점호를 지나는 직선 y는 로그 kx다 라고 나와 있어요. 얘가 로그 kx인가 봐요. 요거. 근데 위로 증가하는 거 보니까 k가 0보다 크다라고 문제 부분에 나와 있긴 한데요. 아, k는 1보다도 큰 값이구나라는 것도 뭐 금방 알아낼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좀 더 읽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가 1.5를 지난 직선하고요. 여기는 로그 kx 하고요. a랑 b랑 두 점에서 만나는데 OA하고 AB하고 길이 비율이 1대 3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것도 앞에서 중요한 얘기랑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좌표 평면위에다가 그래프 그려놓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다음에 뭐 길이 얘기가 나오거나 이러면 무조건 좌표를 설정해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좌표를 설정해 볼게요. A라는 점의 좌표를 한번 설정을 해보죠. 그리고 구하라는 것도 A라는 점의 X 좌표입니다. 그럼 나는 얘를 알파 콤마 자 그 다음에 이제 따로 오겠죠. 로그 K 알파다 이렇게 따라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OA랑 AB의 길이가 1대 3이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요렇게 평행하게 한번 y축하고 평행하게 선을 하나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평행하게 선을 하나 그렸을 때 여기에 있는 선분의 길이랑 여기에 있는 선분의 길이가 1대 3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5에서부터 거리를 따져봤을 때는 1대 4가 됩니다. 예,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요. 자 이제 베타 여기 있는 B라는 점의 좌표는 내가 4알파라고 X값을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Y좌표 같은 경우에는 로그 K의 4알파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X축에서만 설정이 되는 게 아니죠. Y축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식으로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렸다라고 치면은 자, 여기 Y축에서부터 A라는 점까지 떨어진 점에서부터 그러니까 A라는 점에서 Y축까지의 거리랑 B라는 점에서 Y축까지의 거리도 1대 4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반대로 말했네요. X축하고 떨어진 거죠. X축하고 떨어진 거리도 당연히 또 1대 4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자, 이제 답 나올 것 같아요. 로그 K의 4알파라는 값이요. 여기에 있는 로그 K의 알파 값의 4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4알파 제곱, 4 곱하기 알파는 알파의 4제곱과 같은 값이다. 이렇게 될 수 있죠. 뭐 알파는 0이 아닐 거니까요. 아니면 4알파를 넘겨서요.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죠. 알파의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4인데 자 얘는 0이다.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풀면 되고 자 이 중에서 실수인 걸 찾아줘야 되니까 알파는 0이 아니죠. 자 그러니까 알파는 세제곱근 4다. 세 번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문제는 답이 18번은 3번이다. 예 이렇게 나와 줄 거예요. 됐죠? 예
항상 강조하지만 그래프 위에 점 찍어놓고 길 구하고 넓이 구하고 이런 거 나오면 항상 좌표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19번. 자, 19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요번 문제는요. 읽어볼게요. 다음 보기의 함수 중에서요. y는 log ex 그래프하고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해서요. 포개어지는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해설을 할게요. 그냥. 자,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기억부터 먼저 한번 보죠. 바꿀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밑이 2거나 2분의 1이거나 이렇게 생긴 거는 로그 함수에서 겹쳐질 수 있을 거예요. 여기가 밑이 2분의 1인데요. 요 기억이 y는 로그 자 이제 2분의 1의 8의 x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밑이 2로 내가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어떻게 될 거냐면 로그 자 이제 2의 마이너스 1 제곱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8의 x다. 이렇게 진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로그 그 다음에 2에 그 다음에 8의 x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로그 2에 x에 플러스 3이라고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정리는 다 됐어요. y는 마이너스 로그 2x 플러스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죠. 밑이 2인 걸로 바꿔놨어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 거냐면요. 일단 y에다가 마이너스 y를 붙인 거니까 제일 처음에는 x축 대칭 이동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평행 이동 이렇게 쓸게요. 그냥 평행 이동한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러니까 로그 ex를 가지고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하면 겹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참이에요. 맞네요. 맞는 애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볼게요. 니은은 안 됩니다. 니은 안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요. y는 밑을 2로 바꿔보잖아요. 그러면 2분의 1의 로그 2의 x가 돼요. 자 마이너스 2죠. 자 얘 같은 경우에 이 2분의 1을 어떻게 처리해요? 할 수가 없죠. 함수값에다가 그냥 반으로 줄인 거예요. 함수값을 반으로 줄인 건데 그러면 이거는 평행이동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니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니은 써지는 거 다 틀렸어요. 끝났네요. 답 4번입니다. 네 끝났죠. 두 개만 잘 풀면 답이 나오네요. 특이한 문제네요. 자 맞네요. 19번에 4번. 두 개만 잘 풀면 답이 나오는 허망한 문제네. 자 그래도 계속 해봅시다. 왜 맞는지. 자 디귿하고 그 다음에 리을은 어떻게 평행이동이 되는지 자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인데 디귿은 y는 2에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생긴 거죠. 요거는요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원래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계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뭘 한 거냐면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겁니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이제 얘가 y는 로그 x가 자 2의 x제곱으로 그래프가 바뀌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x축 방향으로 x 플러스 1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자 끝났네요. 자 그러니까 얘도 대칭 이동이죠. 꼭 축이나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얘기는 없잖아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평행 이동을 해서 그래프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얘기예요. 네 디귿은 맞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인데 리을도 맞아요. 리을도 맞는데 리을은 어떻게 맞는 거냐면 y는 로그 문제를 보면 2에 x에 마이너스 1 제곱이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은 앞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로그 2에 자 x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평행이동한 거고요. 아니요 대칭이동한 거고요. 대칭이동 어떻게 한 거냐면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거죠. 뭐 간단하네요. 자, 그래서 리을도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에 미음이 남았습니다. 미음이 남았는데 미음 풀기 전에 요거 하나
먼저 설명하고 갈게요. 뭐냐면요. 로그 2에 x에 제곱하고요. 2에 로그 2의 x 하고요. 자, 둘이 서로 같은 식일까요? 다른 식일까요? 그러니까 함수를 그래프를 그렸을 때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을 먼저 드리면 다릅니다. 같지 않아요. 둘이. 같지 않은데 같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진수 때문이에요. 예. 함수에서는 이 진수가 이제 정의역 역할을 하는 거죠. 정의역, 다른 말로 하면 비슷한 말로 정의역이라고 합시다. 정의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왼쪽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x가 0만 아니면 됩니다. 예, 근데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x가 0보다 커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둘은 서로 다릅니다. 예, 그래서 진수가 특별하게 x값에 대한 범위가 나와 있지 않는 한은 예, 얘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프가 그려지는 x값은 모두 다 정형으로 하는 거니까 예, 왼쪽 거는 x가 0만 아니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진수 조건 때문에 0보다는 커야 돼요. 자, 그래서 둘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프도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요. 조그맣게 그려보면 자, 왼쪽에 있는 녀석은요. x가 0보다 크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2가 앞으로 나가서요. 뭐 2배로 커지니까 빨간색처럼 예, 요런 식으로 크게 나타날 겁니다. 네, 요런 식으로 크게 나타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예, 왼쪽도 똑같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모양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2의 로그 x는 이 부분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다릅니다. 얘가 안 나타나요. 자, 이게 이해가 되셨으면 얘를 쓸 때 어떻게 쓰는 게 맞냐면 이렇게 쓰지 말고요.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자, 얘가 아니고 2의 로그 2의 절대값 x다. 이렇게 써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미음이 틀린 거는 이해가 될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요 2가 요 앞으로 나가서 약분이 되는 거야. 그럼 로그 2x랑 똑같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고요. 이게 로그 2x가 아니고요. 다시 설명해주면 얘는 로그 2의 절대값 x 그래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미음은 답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예, 그래서 요 문제에서는요, 예, 요 문제에서는 요 부분 미음, 자, 요 부분을, 아이고, 답처럼 색칠이 돼버렸네요. 자, 미음 부분을요, 예, 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네, 요 부분. 예, 약간 난이도가 높으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도 종종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 19번은 요 미음을 조심하자. 자, 다음으로 갈게요. 자, 이제 20번. 자, 20번으로 가봅시다. 20번은 두 함수 fx는 log ax고요. 그 다음에 gx는 log bx다. 네, x가 1보다는 큰 쪽에서 fx랑 gx랑 둘이 서로 누가 크고 싶냐면 gx가 1보다 큰 범위에서는 항상 크고 싶대요. 자, 그럼 이제 보기에서 옳은 걸 한번 골라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보죠 한번. 자, 볼게요. 자, 둘 다 그냥 로그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려고 한 건데 기억은요. 질문의 의도가 명확해요. 기억은 1보다 클 때, 진수가 미안해요. 미시 1보다 클 때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미시 1보다 작고 0보다는 클 때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디귿 같은 경우에는 뭐 둘이 서로 갈라지니까 저거는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항상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말로 하면 되게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양으로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볼게요. 봐봐. 내가 그냥 구체적인 숫자도 얘기해줬던 것 같아요. 자, 얘가 만약에 로그 2의 x예요. 증가하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로그 3의 x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밑이 자, 클수록 축에 더 붙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미시 1보다 클 때만이에요. 미시 1보다 클 때만. 자, 그러면 미시 1보다 작은 거는, 자, 볼게요. 자, 미시 1보다 작고 0보다 큰 거는 이제 감소함수 그래프인데, 걔네들은 결국에는 여기 있는 파란 거, 빨간 거, 얘네들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게, 예, 그래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파란색으로 다시 내가 로그 2분의 1의 x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길 거라고요. 로그 2분의 1의 x 그래프.
그러면 로그 3분의 1 x 그래프는 로그 3x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니까 더 축에 이렇게 붙어요. 자, 이렇게요. 근데 얘 같은 경우 우리가 알다시피 2분의 1은 3분의 1보다 큰 수죠. 큰데 축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왼쪽하고 말이 바뀝니다. 0에 가까울수록 축에 더 붙어요. 예, 이렇게 됩니다. 작을수록 축에 더 붙습니다.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그래서 말로 하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샘플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20번. 자, 20번은 gx가 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기억부터 한번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있는데 1보다 크니까 증가하겠죠. 증가할 거고 gx가 더 크래요. 이렇게 가는 게 gx예요. gx고 gx는 뭐라고 쓰라고 했냐면 로그 b의 x죠. 그 다음에 fx는 요거 파란 거예요. 자, fx 얘가 이제 로그 a의 x죠. 그러면 여기서 축에 붙은 게 a잖아요. 그치? 근데 그러니까 여기 a가 3 역할을 하는 거고 b가 2라는 숫자 역할을 하는 거죠. 색깔이 좀 바뀌었네요. 예, 그냥 보세요. 자, 그러면 예, 이해될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b가 더 작은 수고 a는 큰 수죠. 그러니까 1보다는 둘 다 큰데 누가 큰 거냐면 축에다 붙은 a가 크고요. b는 작다고요.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은 맞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니은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니은으로 한번 가봅시다. 니은은요, 그래프를 그려보는데 자, 이번 문제에서는 뭐라고 해줬냐면 자, 이번에도 gx가 더 크고 싶은데 둘 다 0과 1 사이에 있어요. 자, 그리고 1은 여기에 있죠. 자, 그러면 더 위에 있는 게 gx니까 gx가 빨간색이었죠. 빨간색을 한번 먼저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얘가 gx예요. 그리고 얘가 로그 b의 x입니다. 자, 그러면 1보다 클 때 더 뒤로 가야 되는 그래프는 fx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겠네요. 얘가 fx죠. 얘가 이제 로그 a의 x예요. 자, 그러면 0하고 그 다음에 1 사이에 있는데 아까 말했지만 0에 가까울수록 축에 붙어요. 그러니까 b고요, a고요. 예, 이런 식으로 숫자의 크기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은 당연히 틀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디귿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디귿. 디귿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리면 바로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fx가 하나는 1보다 크고요. 한 값은 1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증가함수, 하나는 감소함수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자,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번에 어떻게 될 거냐면 큰 게 gx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게 gx겠죠. 자, 이거 빨간색을 gx라고 하기로 했죠. 자,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gx입니다. y는 gx.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로그 bx였죠. 그 다음에 밑으로 떨어지는 거,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거 0과 1 사이에 있는 게 fx가 돼야지만 이렇게요. 얘는 로그 ax죠. 자, 이렇게 돼야지만 1보다 큰 쪽에서 gx가 항상 크겠죠.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0이 있고 그 다음에 a랑 1이 이런 순서대로 나올 거고 0과 1 사이에 a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보다 큰 쪽에 b가 있겠죠. 얘는 완전 반대로 써놨네요. 자, 디귿 틀렸네요. 자, 이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의 높낮이를 지금 물어봤는데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지면 아예 대소관계를 그래프를 그려야지만 해결이 되게 물어보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보다 클 때는 밑이 클수록 축에 붙고 그 다음에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0에 가까운 수, 그러니까 작은 수일수록 축에 붙는다. 뭐 이렇게 기억을 말로 하셔도 좋고요. 뭐야 헷갈리네 하는 사람은 아예 이렇게 2하고 3을 가지고 샘플을 하나 만들어 놓고 관계 설정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그래프에 로그 함수 그래프를 좀 더 잘 이해할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대소관계 그래프 얘기가 나오거나 뭐 그래프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꽤 로그 함수 그래프에서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지수함수도 물론 똑같이 내용이 성립하니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영상에선 20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21번부터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같이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